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알려드릴 생활의 지혜는 날씨가 완전히 따뜻한 봄이 오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등산 및 운동 후 발이 피곤할 때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세종납시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주대 윤용혁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를 모시고 13세기 세종시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와 세종시 이웃동네 유네스코 도시 공주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윤용혁 교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곡을 감상하고 윤용혁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1등을 한 손태진의 귀한 그대로 시작합니다. 나만의 그대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대를 보는 게 마치 내겐 꿈 같아. 여전히 예뻐요. 변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나요. 내 품에 기대어 두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만을 소중히 아껴줄게요.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요. 조심스레 그대를 안아줄게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요. 오 귀한 그대. 내 눈에 그대는 누구보다 아름다워. 그대의 입술은 마르지가 않네요. 여전히 예뻐요. 변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나요. 내 품에 기대어 두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만을 소중히 아껴줄게요.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요. 조심스레 그대를 안아줄게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요. 오
네, 손태진의 귀한 그대를 감상하셨습니다. 나만의 그대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대를 보는 게 마치 내겐 꿈만 같아. 여전히 예뻐요. 변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그 결혼식을 못한 그런 그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혼식 축가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겠습니다. 윤영혁 교수님 납시유. 안녕하세요. 윤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기 잘 지내고 있죠. 네, 제가 퇴직한 지가 예, 지금 이제 7년 됐거든요. 공주대학교 이렇게 쭉 있다가 예, 7년 됐는데 퇴직하면서 학교 강의는 이제 않고 예, 쉬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민들하고 네, 같이 하는 예, 역사 관련 단체. 예, 그래서 역사 전공을 살리면서 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뭐 역사 가르치는 거 네. 그거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역사를 시민들하고 네. 같이 나누는 그래서 뭐 공주 향토문화연구회 또 국립공주박물관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학교 일을 이제 끝나셨고 이제 그 봉사를 더 많이 하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인생의 꽃은 봉사랍니다. 네, 예, 열심히 봉사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우리 교수님 한번 같이도 좀 다녔었는데, 네, 네. 저도 나중에 시간 나면은 네. 더 한번 따라 다녀보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네, 그럼 청취자님들께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공주대 교수로 네. 근무를 했었고 또 역사 교육과에서 학생들 역사를 가르쳐 왔는데 그 공주 사대에 진학한 것이 예, 학교를 진학한 것이 말하면 이제 공주에서 있게 된 예.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전라도 목포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예, 또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예, 다니고 그랬다가 공주사대를 진학을 거기서 해가지고 역사교육과 진학해가지고 예. 그게 1970년인데 그러니까 1970년부터 말하자면은 이 충청도에서 그렇죠. 오래 살으셨네. 예, 살게 된 그런 예, 출발점이 되었고요. 저기 역사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한국사 가운데서 예, 13세기 역사가 제 전공이고요. 13세기는 몽고군들이 쳐들어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13세기입니다. 그래서 네. 13세기는 그야말로 전란의 그렇죠. 한참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대. 예, 그 그것이 이제 역사?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그 13세기 역사 고려시대 역사만 하지 않고 예, 지역의 역사가 또 중요하다 예, 이런 향토 생각으로 역사. 예, 향토 역사. 그래서 처음부터 향토 역사를 같이 했어요. 논문도 쓰고 예, 또 이 지역민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래서 어떻든 그 두 수레바퀴를 지금까지 쭉 같이.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고맙습니다. 또 뭐 목포 출신이시고 또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졸업, 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하셨고 또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 또 문화유산 대학원장, 또 세종시 문화재 위원도 하셨고요. 또 역사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 시민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뭐 향토사 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이렇게 이력을 소상히 알고 예, 계시네. 예, 제가 아이고. 미리 사전에 받아와 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 그 역사 교육을 선택하신 그 동기가 있죠? 제가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예.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소원? 예. 학교를 좀 멀리 가고 싶다. 멀리 가고 싶다. 왜냐하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고 있는 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 살고 있는데 목포, 광주 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진학하면은 예.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멀리 가보고 싶다. 다른 세계를 보고 싶다. 이제 예. 이런 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 집안 형편상 예, 이제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 갈 형편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학비가 제일 저렴한 대학 예, 가운데 예, 이걸 국립대. 고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공주사대로 오게 됐는데 예, 하여튼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은 네, 내가 재미있는 거 하고 싶다 예. 해서 역사교육과를 선택했는데 예. 어떻든 그렇게 한 출발점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역사가 파면 팔수록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미지의 세계로 몰랐던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떠나고 혹시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 부모님 물론 엄격하셨는데 예, 아 저기 그 우선 저기 그 제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유행했던 게 김찬삼 여행기 세계 여행기 예, 그게 유행했거든요. 예, 제가 그걸 읽고 엄청 이제 재밌어가지고 근데 외국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지역 살고 있는 지역도 못 나갔는데 예. 근데 저기 고등학교 때 정도까지 다니면은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애들 이제 갔을 때 저는 안 갔네? 화장실 청소했어요. 와, 그때 너무 그런 거 하셨다, 시켰잖아요. 그럼. 예, 고등학교 때 이제 간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 예, 그 남부 지역에 예,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그런 것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못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소풍을 가는데 수학여행 못 갔으니까 좀 멀리. 예. 그래서 속리산 소풍 가기로 됐어요. 예. 또못 갔어요? 그때 코로나가 유행이 돼가지고 코로나? 그 당시에? 당시 코로나 유행돼가지고 그때 다 중지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외부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정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라 할까? 와,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이제 교수님은 그 여행에 복이 없네. 예, 앞으로 이제 여행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그건 아버님이 너무 하신 것 같다고 보내줘야지. 옛날에는 사실 옛날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네, 저도 친구가 그때 5원인가 얼마를 못 내서 여행을 못 가는데 우리 엄마가 내줬어요. 예, 그래서 같이 갔거든. 글쎄. 아침에 막 울고불고 난리 나서. 그래 그런 기억이 딱 나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 공주사대 그 역사학과 이제를 입학하시게 된 거는 저렴한 학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미지의 세계 우리 공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때 학교 다니면서 운명처럼 예. 그 무령왕릉이 나타났었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묘한 거예요. 네. 생각지 않게 예, 그게 2학년 때거든요. 예, 2학년 때 무령왕릉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무령왕릉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0년 좀 넘었는데 예, 공주 역사 또 백제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바꿨죠. 예.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바꿨지만 저에게 있어도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역사 전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 기회랄까 예, 계기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릉 발견이라는 게 상당히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엄청난 경험이 되고 예, 좋은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교수님한테는 행운, 제가 아까 행운이라고 했잖아요. 네. 행운인 것 같은데 또 역사 전공을 하셨는데 아까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네. 후회는 없으신 거죠? 그럼요. 저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예, 히스토리. 그게 안에 역사라고 하는 결국 다 스토리잖아요. 예.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라는 것은 예,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예.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샘을 파면은 예. 새로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 역사를 연구한다든가 음. 역사를 통해서 예. 그런 즐거움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고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어떻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뭐 23년간 예산에서 공주를 출퇴근을 하셨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저기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예. 사실 교수 생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 예산에서 공주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같이? 교사로 예, 예. 교사로 예, 예.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사가 정근 되잖아요. 네. 공주에서 10년 근무하니까 어느 날 신문 예산으로. 봤더니 신문 봤더니 홍성여고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홍성여고. 예.
그래가지고 통근을 본인이 멀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반대로. 예. 그때는 예산까지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못하겠다. 나보고 통근을 하라고 그래서 예. 그 통근 뭐 그걸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사실 예산에다가 이제 예산 이사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예. 저는 한 2, 3년 있다가 예. 다시 공주로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 물정을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못 오고 아이들도 거기서 다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예. 2015년에 세종에 이사 왔는데 결국은 예. 집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야 예. 이사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떻든 2, 3년 있다가 온다 하는 것이 23년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어떻든 예산서 오래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예산에서 살고 또 공주로 통근했기 때문에 충청남도라고 하는 것이 공주 주변만 충청남도가 아니고 그 그렇지. 내포 지역이잖아요. 예, 내포. 공주 주변에 사는 분들은 또 내포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내포하고 이쪽은 또 달라요. 네. 그런데 내포를 직접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네.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네. 사실 많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에 네. 논문집을 하나 냈는데 충남 내포의 역사와 네. 바다. 예. 그쪽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 바다 그런 이제 제목으로 예. 사실 그 지역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갖다가 정리한 논문집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한 뭐 자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공주의 어떤 백제 문화 또 내포의 또 해양 문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두루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만큼 이제 또 또 다른 면에서 또 이제 소득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 우리 오늘 얘기할 그 13세기 그 역사를 전공하셨는데 우리 세종 지역에 그 고려 시대 때 아주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세종시에서 있었던 큰 전쟁 말씀하신 것은 네. 129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합단의 침입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원래 몽고군들이 고려를 갖다 계속 침입하지 않았어요. 예. 몽고군의 침입이 끝난 다음에 이 합단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합단의 침입은 그 원나라에 대한 말하자면 반란군. 예. 반란군. 예. 원나라에 대한 반란군인데 그 합단군이 원나라군에 쫓겨가지고 고려로 들어왔고 그 고려로 들어온 그 군대가 세종까지 네. 와가지고 원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그 합당군도 있고 고려군 투입이 되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전투가 세종 신도시를 모델로 해서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전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강조돼야 될 부분은 세종 신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 시내가 말하자면 730년 전에 국제적인 전투 합단적인 침입으로 인한 그 전투의 현장이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세종의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이야기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아마 우리 그 세종 지역에 이렇게 큰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다 몰랐을 건데 오늘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산에 자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수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아마 몰랐었을 건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은 우리 세종시에 그렇게 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구나. 좀 알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뭐 예산에 살으셔가지고 뭐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를 듣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내 고향 충청도 신청곡 먼저 감상하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내 고향 충청도. 어머니는 밭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 자리 하루가 갔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동구밖엔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엔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네, 내 고향 충청도를 이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원나라의 그 쿠빌라이하고 동생 그 아리부카와 그 싸움에서 이렇게 그 쿠빌라이가 승리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마침 그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네. 동방 견문록에 그 상황을 목격담을 이렇게 남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말씀 그 쿠빌라이는 아주 유명한 몽골의 예, 칸입니다만은 사실 제2계승할 때에 예, 동생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정통성은 사실 동생한테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예, 따지자면은 이 쿠빌라이라는 인물은 조선의 세조 같은 예.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예. 정통성에 있어서는 좀 밀리는 동생. 예, 동생이 오히려 정통성에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예, 양상을 띄었는데 예, 이 쿠빌라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래서 이 한때는 두 사람의 이 말하면 황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그걸 갖다 동생을 이제 제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쿠빌라이 아니 누구죠? 이 동방 견문로 예, 마르코 폴로. 예. 마르코 폴로가 바로 이 쿠빌라이가 35년 동안의 제위에 있었는데 네. 그 기간 거의
그 원나라에 가가지고 예. 경험을 하고 또 쿠빌라이를 직접 만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그 시기에 이제 자료고요. 그래서 그때 전투했던 장면들 이런 예. 것들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고 예. 또 쿠빌라이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인상이라든가 예. 그래서 아주 생생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견문회라는 책은 이 쿠빌라이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데 쿠빌라이 때의 이 합단적인 침입도 예. 쿠빌라이 때에 이제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렇죠. 이 쿠빌라이 때에 몽골 뭐죠 산별치 진압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쿠빌라이 때 우리가 그때 일본 쳐들어갔잖아요. 예. 예. 일본 쳐들어간 것도 쿠빌라이 때의 일이고, 어. 그다음에 합단적 침입도 쿠빌라이 쿠빌라이 때의 때, 일이고, 예. 그래서 합단적 침입을 이렇게 진압한 것으로 인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쿠빌라이의 치세가 안정이 되고 네. 또 원나라가 안정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던 의미가 있죠.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정통성 있는 사람이 이제 지고 정통성 없는 사람이 이제 뒤집어 엎은 거네, 그죠? 어떻든 나름대로 정통성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예. 당시로서는 그런 명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게 예. 얽혔던 거고. 예,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쿠빌라이 그 합단적, 그러니까 그 합단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고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를 또 승리를 했잖아요. 원수산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연기 대첩배도 세워놓고 그렇죠. 고복저소지 예. 고복공원에다가 예. 그 상황도 좀 말씀해 그 주시죠. 산이 원수산이잖아요. 네. 원수산이라는 그 산 이름은 군대에서 말하는 원수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 위의 원수. 예. 그 원수예요. 예. 그 원수 산 이름이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투 합단적 침입 때에 그때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가장 큰 전투는 원수산을 중심으로 이제 예.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종 신도시 가운데서 원수산 주변에서 예. 전투가 이루어진 거고, 처음에 1차 전투는 그 위에 쌍전이라고 하는데 연서면 예. 거기서부터 붙어가지고 예. 내려왔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 합단적의 시체가 예. 쭉 내려오면서 30리에 걸쳐서 와, 30리. 절벽에 예. 그리고 원수산까지 네. 어떻든 이제 그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치열한 그런 전투였고, 또 그 전투에서 원나라 군대가 1만 명이 들어왔는데 예. 나중에 들어왔어요. 뒤에 전투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는 고려군이 다 치는 것이고, 예. 어떻든 그것이 이제 원수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수산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네요. 그 원나라 그 쿠빌라이는 또 이제 뭐 이제 징기스칸, 그러니까 칸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고려하고도 이렇게 잘 지냈었는데 그 쿠빌라이는 어떤 사람인지요? 쿠빌라이는 이 몽골 제국을 예, 그야말로 이 새로 정립한 예, 조선시대로 말하면 태종 같은 그런 임금 해당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쿠빌라이 때문에 원나라가 크게 발전했죠. 그리고 예. 유목민족 하면은 되게 육지에서 유목하는 것이었는데 말 타고 예. 쿠빌라이 때에 바다로 진출해 가지고 바다 해양 세계를 갖다 완전히 또 장악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 예. 세계화 정책 하고 있는 것이 다 쿠빌라이 이 치세를 모델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세계 역사에서 로마 시대처럼 예. 그런 영향력을 갖다 보여줬던 시기가 몽골의 그 쿠빌라이 시대죠. 예. 네. 어떻든 그게 합단적하고 네.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몽고 합단적 그 고려 침입한 사건 잘 들었는데요. 정말 그 전쟁은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이렇게 국력은 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신도시에서도 최후 이렇게 합단적도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념비라도 우리 신도시에다가 세우면 어떨까요? 글쎄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있어야 예. 이게 왜 세워졌는지 예. 좋은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교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네. 우리 향토연구회에서 또 예. 이렇게 건의도 하고 네네. 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쪽에다가 승전지니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연기 그
대첩비 예. 연기 그 승리한 그 대첩비는 지금 그 고북 공원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노래 한 곡 또 듣고 아,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사모님 신청곡 있죠? 아, 예. 예. 아니 그 물어봤더니 예. 금강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운 그래서 금강산. 금강산 가보고 싶어서 그러나 해가지고 왜 예. 금강산이냐 그랬더니 예. 우리가 금강가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아. 금강과 계룡산을 합해서 줄인 것이 금강산이다. 그래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금강과 계룡산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와, 예. 예, 아주 해석이 좋으신데요. 네. 그러면은 그 사모님의 신청한 그리운 금강산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모님이 신청한 그리운 금강산을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오늘 또 뭐 산과 강의 또 합성어라고 신조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아마 집에서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는 한번 공주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공주는 이제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 유네스코 도시잖아요. 그 백제의 그 무령왕이 발견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무령왕릉 발견된 건 사실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예. 1971년 예. 7월 8일 네. 인데 사실 그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니까 예. 그 물이 조금씩 그 앞에 이제 육호분이라는 그 무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벽돌로 만든 예. 그 물이 좀 차고 그러니까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 도랑을 갖다 치다가 예. 도랑을 치다가 바로 거기에서 왕릉이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히 나오고 땅 밑에 불과 20cm 정도밖에 예. 안 팠는데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옛날부터 거기가 또 이 약간 이렇게 봉분 같은 흔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루베지온이라는 사람이 이건 무덤 아니다. 이건 다행이네. 뭐죠? 이 풍수지리 때문에 예, 예.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와. 놓은 거다. 예. 배산을. 예. 그래서 거기 굉장히 도굴꾼들도 많이 다녔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보존됐다는 것은 사실은 천우신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그것이 하필이면은 1971년에 나와서 예. 우리 시대에 예. 그 무령왕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계유산 지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 우리 시대의 어떤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근방에 딱 그 뭐 4호분, 5호분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있는데 다 도굴 당했잖아. 아이, 그럼요. 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요. 일본 참 나빠요. 그거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령왕릉의 그 발굴이 이제 공주와 그 충청 지역의 이제 큰 변화의 그 출발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무령왕릉 그 발굴 이후 그것이 좀 인연이 되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관여를 하셨잖아요. 예. 네,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우선 예. 발굴된 지 다음 해에 예. 제가 대학 3학년 때인데 예. 그 실측 작업하느라고 예. 왕릉 안에 한 달 동안 아침 9시에 들어가 가지고 왕릉 안에. 왕릉 예. 안에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실측 작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릉 안에서 무령왕릉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 체류했던 사람 가운데 와. 한 사람이 이제 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떻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령왕릉 발굴 20주년 때 예. 20주년 때 처음으로 이제 왕릉 관련 행사를 했는데 예. 그 학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갖다가 치른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30주년 때에 예. 무령왕이 탄생한 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 사람들을 이제 단체가 예. 민간교류 단체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무령왕 기념비도 거기다 세우고 예. 또 뭐 매년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백제문화제 때는 또 그쪽에서 오고 이런 이제 행사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쉬었는데 금년에도 이제 무령왕 탄생제 그쪽에서 하는 예. 거기에 이제 공주에서 또 한 30명 이렇게 해서 가고 대백제전 때는 또 거기에서 올 예정으로 또 예. 있고 그렇게 계속 그런 인연들을 갖다가 이어가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예. 저도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걸려 가서 그 안에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모형만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올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번에 뭐 축제도 또 시작하신다고요? 대백제전 금년에 예. 백제문화제 금년이 69회 백제문화제인데 예. 금년에는 무령왕이 돌아가신 지 150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9월 23일부터 17일간 예. 대백제전 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백제문화제 때는 세종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금년에도 좋은 행사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백제 그 대백제 그 문화 축제를 세종하고 옆에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면 좋겠는데 우리 세종시 비암사에서 국보에 그 백제 국왕 대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4월 15일 날 제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좋지 않을라나요? 세종은 백제대제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비암사 예. 백제대제, 백제대제가 있고 공주 부여는 백제문화제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백제문화제도 지금 뭐 부여공주에서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은 부여공주 행사라고만 볼 수 없거든요. 충청남도의 행사고 네. 또 충청권의 행사거든요. 이 백제문화제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백제문화제도 세종시가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예. 시민들이 많이 실제로 오시니까 예.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비암사 백제 대제도 예. 이 공주에서 예. 또 이제 참여를 해서 행사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무언가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모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무령왕을 생각하면서 그 전미경의 장록소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예. 네, 예, 전미경의 장록소 노래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구중 궁궐 처마 끝에 한맺힌 매듭몇건 눈물강 건너서 높은 뜻 걸었더니 부기도 영화도 구름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천산에 오르는가 한 조각 구름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만 한마는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둠에냐 골룡포 한 자락에 구국한 정에 태우며 한계강 건너서 높은 뜻 기웠더니 부기도 영화도 꿈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점산에 오르는가 네, 이제 그 교수님 그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그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매일 테니스 하고 있거든요. 아, 좋은 딱 운동이죠? 예, 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5시 30분부터 네.
그래서 한 3끼임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7시라든가 또 예. 길어지면 7시 반 그러면 네.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하는데 예. 매일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30몇 년 이렇게 했으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는 거 항상? 네, 와. 파트너 예. 해가지고 야. 네, 그렇게 해서 음.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저하고 해볼까요? 나 지금 아, 글쎄. 언제 한 10년 넘어가지고 예. 제가 좀 꽤 치거든요. 예, 글쎄 난 몰랐는데 아 그리고 세종 저기 천마을 테니스장 예, 예. 거기에서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예, 언제 기회가 되면은 네. 같이 그래요, 한번. 한번 예, 세종시에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사 오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행운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교수님 그 무령왕릉 그 발견도 되고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콘텐츠로 또 일본도 자주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그 민간 교류로 해가지고 한 20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매년 이제 서로 탄생제 여기 백제문화재 서로 이제 왕래하고 예, 또 무령왕 기념비도 거기다가 예, 모금해가지고 예, 같이 세운 것이 있고 예, 또 뭐 그 저기를 하면서 뭐죠 무령왕 별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예. 또 무령왕도 일본에서 태어났. 예, 예. 예, 그렇죠. 그 예. 아버지가 저기 그 일본에 예, 가는 도중에 예.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섬에 예. 전설 같은 것도 남아 있고 예, 또 기록에도 네, 그래서 태어난 날짜도 기록에 나와 있고 예. 그래서 무령왕은 돌아가신 날짜는 지석에 또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지사.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또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예, 어우. 12건이 이제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 예, 50년 전에 국보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된 유물들 하나도 추가 지정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공주의 건의를 해서 네, 그거 좀 추가 지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얘기도 하고 2년 전에는 이제 동상도 예, 좀 세우면 좋겠다. 또 무령왕릉 거기가 세계유산 지정될 때 송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됐어요. 예, 아, 그 무령왕릉 때문에 지정됐는데 왜 무령왕 이름이 없느냐? 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어, 바꿨잖아요. 어떻든 이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혼자 얘기하면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하고 예, 같이 하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공주하고 우리 세종시가 가까우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무령 그 왕릉 거기도 자주 가보고 또 박물관도 자주 가보는 게 또 제 일상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거든요. 예. 저도 그 어떤 역사적인 거 보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갑니다. 그럼 또 우리 그 교수님 또 책도 좀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많이 읽으시잖아요. 또 감동받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요즘엔 감동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 요즘에 저기 읽지를 않으니까 그럼 뭐 예. 논문 같은 거 읽어서 예. 감동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 아프지. 예, 근데 대학 다닐 때에 그 읽었던 책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삼국유사입니다. 예. 삼국유사를 읽고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뭐 이광수 소설 같은 것도 읽고 그래가지고 재밌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삼국유사 안에 다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 예. 이련 스님에 대한 논문도 써가지고 예. 학회에 등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련 스님도 말하자면 13세기 인물이란 말이죠. 13세기 삼국유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참 지금도 많이 있고 그분은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예. 충청도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와. 그런데 예. 그 부여에 예. 백제망할 때 뭐 조령대 뭐 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소상하게 그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예. 아버지도 아는 분이 어떻게 이런 건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삶 생애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어떤 울림 같은 걸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삼국유사를 이제 예전에 읽어봤지만 우리 교수님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다시 음미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또 교수님 또 꼭 그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뭐 있는데 뭐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논문 쓰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 왜냐하면 논문 쓰는 것이 말하면 콘텐츠 생산이거든요. 역사 콘텐츠 생산. 예. 그리고 콘텐츠 생산을 해야 예. 또 콘텐츠 활용이라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그때 마음 먹은 거 한 가지는 퇴직한 다음에 논문은 내가 계속 예. 써야 되겠다. 그래서 논문을 지금까지 예.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면 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을 퇴직한 후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예. 하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하도록 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논문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마치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논문 쓰는 것이 닭이 예. 알을 낳는 것하고 비슷하다. 닭이 알을 낳아야지 그 닭이라고 할 수 있지. 알을 못 낳으면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예. 예.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작업을 못 하면은 예. 이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 네. 그래서 자꾸 쓰시네. 그래서 예. 정말 열심히 지금도 네. 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이제 건강하실 때까지 계속 논문 발표하셔가지고 그 이렇게 후배들한테 어떤 좋은 글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과 또 재밌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도 다 돼가는데요. 그 교수님 이제 뭐 2015년도에 이사 오셨다고 했는데 교수님한테 그 세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아, 우리 세종은요. 네. 항상 세종시 생각할 때 세종 임금의 도시다. 네. 세종은 네. 왜냐하면은 세종 임금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네. 찬란한 문화를 음. 또 한글을 네. 만들어 주신 분이 세종 임금이고 네. 세종 임금이 있어서 한국의 역사가 네. 바로 설 수 있었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바로 세종 임금의 그런 찬란한 문화 창달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대에 네. 세종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는 나의 세종시대가 네. 정말 그런 새로운 문화들을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네. 뭐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종의 그 위대한 그 업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 문화적 창의력을 그 발휘하는 빛나는 그 세종 시대가 열리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세종 시민께도 또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죠? 아,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 도시고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지만은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 주변 여러 지역에 공동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어가지고 세종시가 10여 년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청주시 또 대전시 천안, 또 공주, 공주시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도시고 네. 특히 공주시는 21개 리가 예. 3개면에 걸쳐 21개가 아주 통째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맞죠. 예, 그렇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세종시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세종시의 발전이 세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지역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동기부여 역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같이 발전해야 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교수님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유네스코 도시고 여기는 신도시잖아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같이 합쳤으면 좋겠어.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이제 이렇게 우리 방송국에 오셨는데 또 우리 세종납시의 그 참여 소감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오늘 또 임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정말 재밌는 얘기를 임재환 선생님 때문에 제한 없이 이렇게 해가 되고 아주 엄청 아주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종 FM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참여 소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공주대 명예교수이신 윤용혁 교수를 모시고 13세기에 세종시 그 무단 침입한 합단적 만행을 들어보고 또 유네스코 도시 공주의 그 무령왕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용혁 교수님의 그 인생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를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